요즘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안 떠오르는 순간 있으셨죠?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막힐 때도 있고요.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왔는지 까먹을 때도 있으시고요. 그럴 때 혼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혹시 치매 시작 아니야? 특히 부모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분들은 더 불안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밤에 누워서 별 생각 다 드시죠. 저는 30년간 나이 들수록 변하는 기억과 뇌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머니가 그러셨고, 이모가 그러셨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확인한 건 같은 불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줄이면 불은 천천히 타거나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치매는 유전이면 확정이다, 이거예요. 틀렸습니다. 유전이 있으면 위험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해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어머니가 치매셨는데도 80대까지 멀쩡하신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가족력 없는데도 70대 초반에 증상이 온 분들도 봤고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괜히 혼자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는지 어렵지 않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거창한 훈련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패턴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걱정 많이 덜어지실 겁니다. 만약 최근에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다 읽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74세 김정자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 이름이 자꾸 막히고 약속을 해놓고도 깜빡하는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셨대요. 더 무서운 건 가족력이었어요. 어머니가 같은 나이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정자님은 요즘 밤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만 맴돈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정자님은 이미 하루가 전부 자동 모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고 늘 같은 순서로 일을 하고 늘 같은 길로만 다니고요. 머리가 쉬는 시간도 없이 걱정만 붙잡고 계셨죠. 그때 제가 김정자님께 말씀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고요. 큰 변화는 필요 없고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해보자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가장 먼저 바뀐 건 기억 점수보다 마음이었대요. 불안이 줄어드니 잠이 조금씩 돌아오고 그게 다시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네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치매와 가장 깊게 연결되는 해마를 어떻게 살리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은 해마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꺼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마가 약해지면 방금 한 일을 놓치고 어제 있었던 일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건 해마는 나이가 들어도 쓰면 살아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처럼요. 안 쓰면 줄어들고 쓰면 유지되고 잘 쓰면 더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마를 자연스럽게 일하게 만드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회상하고 만약에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과거를 떠올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한 문장만 더 붙이라는 겁니다. 오늘 뭐 했지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를 붙이면
해마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더 깊게 작동해요. 왜냐하면 해마는 기억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미래 예측기이기도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서 위험 요인의 상당 부분이 생활습관 조절로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제치매연구보고서와 여러 역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족력 때문에 확정이라고 체념하셨어요. 그런데 회상 뒤에 만약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서 일상 기억의 선명함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 하나 떠올리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를 한 문장만 덧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시장 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사과도 살 거라는 식으로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 짧게 끝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중 하나만 다시 떠올린다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 장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스토리로 말하기입니다. 단어 나열이 아니라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해마는 시간 흐름과 원인 결과를 연결할 때 더 활발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마가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맥락이 있는 정보를 훨씬 잘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슬을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 실에 꿰어 목걸이로 만들면 안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언어 활동과 회상 활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팀과 해외 노화 연구기관의 인지 훈련 관련 연구들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제시됐어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최영식님은 혼자 설거지할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스토리로 중얼거리는 걸 시작했대요. 며칠 지나니 말이 더 술술 나오고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어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하루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느껴지더래요. 특히 말하면서 아 그래 그때 그랬지 하는 순간들이 생기면서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걸 경험하셨대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시장 간 이야기를 했으면 왜 갔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이어서 말해보는 겁니다.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뇌를 깨우는 거라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하루를 떠올리면 사실만 나열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이야기처럼 이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걸 억지로 배우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일상을 아주 조금만 흔들어주는 게 더 지속 가능해요. 해마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자동 모드로 들어가서 할 일이 줄어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늘 같은 자리에 앉고 늘 같은 순서로 일하고 늘 같은 길로만 다니면 머리가 일할 이유가 없어요. 뇌는 효율적이라서 예측 가능한 건 에너지를 안 씁니다. 다양한 자극과 새로운 환경 노출이 인지 저하 위험을 낮추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노년기 인지 기능과 생활 환경을 추적한 장기 관찰 연구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김미자님은 스마트폰 배우기 시도했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대신 식탁 자리 바꾸기, 청소 순서 바꾸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니 훨씬 오래 유지됐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자님이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본인만 새로운 느낌을 받더래요.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릿속이 덜 답답하고 하루가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만큼은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큰 변화를 한꺼번에 주면 오히려 혼란이 될 수 있으니 작은 것 하나만 바꾸세요. 지금 생활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동으로 해버리는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것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멍 때리기입니다. 뇌가 쉬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정리와 연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의외로 해마와 사고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머리를 계속 써야 치매가 안 온다는 건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쓰되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해요. 컴퓨터도 재부팅이 필요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과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기억 정리와 연결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뇌영상 연구와 인지과학 연구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72세 박순자님이 가장 효과가 컸다고 말한 것도 이 멍 때리기였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고
그 뒤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전엔 멍 때리면 게으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뇌한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쉬게 되더래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손은 움직이되 머리는 풀어놓을 수 있는 활동을 고르는 겁니다. 뜨개질, 요리, 정원 가꾸기, 음악 듣기처럼요. 억지로 아무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전에 좋아했는데 요즘 안 하게 된 취미가 하나 있으신가요? 그걸 다시 꺼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를 괴롭히는 훈련이 아니라 일상을 살짝 바꿔서 해마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더 쉽게, 더 오래가게 만드는 실천법을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 하려다 부담되면 오래 못 가요. 하나만 골라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딱 하나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노력이라는 느낌이 강해지면 뇌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그게 오히려 지속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숙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네 가지 중 어느 쪽이 제일 부담 없게 느껴지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상과 만약을 붙일 때는 하루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장면만 잡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전부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피곤해지고 안 하게 돼요. 아침 장면 하나, 점심 장면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후회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에는 상상이지 자책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랬지로 가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딱 한 장면만, 그리고 한 문장만 덧붙여 보세요. 오늘 떠올릴 한 장면을 고르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스토리 말하기는 혼잣말이 제일 쉽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려고 하면 반응이 신경 쓰이고 이야기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혼잣말은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중얼거릴 수 있어요. 잘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중간에 끊겨도 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설거지나 빨래 개는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시작 중간 끝으로 말해보세요.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 제일 길게 있으세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는 집안에서 충분합니다.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족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민망해하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리 바꿔 앉으면 되고, 리모컨 위치 바꾸면 되고, 걷는 동선 바꾸면 됩니다. 식탁 자리, 리모컨 위치, 걷는 동선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멍 때리기는 시간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30분, 1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부담돼요. 5분도 충분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멍 때리는 동안에도 걱정만 붙잡고 있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비워져야 하는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취미를 다시 꺼내보시라는 거예요. 뜨개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활동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건 어떤 걸까요? 예전에 좋아했던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스토리로 말하게 되고 작은 변화를 주면 멍 때릴 소재가 생기고요. 하나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붙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30년 동안 본 건 딱 하루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은 변화가 없었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신 분들은 본인이 먼저 느끼셨어요. 한 달 이상 가신 분들은 주변에서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목표는 한 달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은 상식이 하나 있었죠. 치매는 유전이면 확정이다. 이 생각입니다. 유전이 있으면 위험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같은 불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줄이면 불은 천천히 타거나 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확인한 사실이고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리는 거창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외우기, 계산하기,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해마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일상이었어요. 회상하고 만약을 붙이기, 스토리로 말하기, 아주 작은 변화 주기, 멍 때리기. 이 네 가지가 전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루가 자동 모드로만 굴러가고 머릿속은 불안과 걱정으로 꽉 차고 새로운 자극은 줄어들고 쉬는 시간마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해마는 점점 더 일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엔 작은 깜빡임이었던 게 점점 자주 오고 나중엔 방금 한 말도 기억 안 나고 그 다음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젊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지는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70대에도 60대처럼 유지하고 80대에도 70대처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변화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이미 깜빡임이 시작됐어도 작은 습관 하나로 속도가 느려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오늘 뭐 했지 떠올리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한 문장만 붙여보세요. 부담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해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그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모레도 한 번 더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깜빡하는 순간과 정말 위험한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더 확실하게 뇌를 지키는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 최근에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다 읽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